자,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처음부터 좀 할 거고 시작부터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갈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외울 게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먼저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수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수의 나열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수열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있는 숫자는 A1이라고 쓰고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너는 2항, 3항, 4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아? 아, 그래서 얘네들을 항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뭐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애는 n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n번째 항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일반항을 써보면 얘가 뭐냐면 2n-1 이렇게 되는데 일반항을 이용해서 내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고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중괄호에다가 an 이렇게 쓰면은 너는 수열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여기 n이라고 하는 애는 몇 번째 항이라고 하는 애니까 너는 뭐야? 자연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표현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A로 표현을 많이 하죠. A1은 A로 표현을 많이 하죠. 오케이? 근데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얘를 내가 익숙한 표현으로 써보면 1, 2, 3, 4, 아이고 4라고 하면서 A를 써버리는 이게 내가 그 원래 왼손잡이잖아. 이게 오른손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뭐가 많이 달라? 글씨가 많이 다르다고? 그러면 자, n이 1일 때 A1 나오고 n이 2일 때 A2 나오고 n이 3일 때 A3 나오고 n이 4일 때 A가 A4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요거 우리 어떤 표현이에요? 함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수열도 함수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함수였다고 하면 두 번째 항은 함수로 표현하면은 F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열들을 배울 건데 그 대표적인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 비수열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조금 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해봅시다.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같을 등의 차이할 때 차.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면은 수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봐봐. 아까 전에 그 얘가 1에서 이 차이가 얼마야? 2죠. 2를 더하면 두 번째 항 만들어져. 두 번째 항에서 2를 더하면 세 번째 항 만들어지고 또 2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만들어지죠. 맞아? 그래서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자? 공차라고 하자. 그래서 그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면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어디서 쓰이냐면 그 수열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애가 또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써먹으니까 이거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표현을 하면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하면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쓸게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또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지금 어떤 규칙이 있냐? 2일 때 1D, 3일 때 2D, 4일 때 3D네? 그럼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에 D가 되는구나, 이렇게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제 조금씩 하면서 갈게요. 내가 뭐 첫 번째 항이 3이야. 공차는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에는 3 더하기 n-1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n에 플러스 4예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AN이라고 하는 애는 D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럼 어차피 얘는 어떤 상수 취급되는 거고, 변하는 건 누구만 변하는 거예요? n만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애는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그죠? 1차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인 D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함수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함수 어떤 거랑 지금 닮아 있는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꼴과 지금 닮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고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야? x의 개수인 a의 역할은 뭐예요? 기울기죠.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이 공차라고 하는 애는 뭐로 해석이 가능하다?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공차이지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다. 이해되세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때도 이런 식으로 찾아도 돼요? 어차피 n의 개수가 -1, 공차인 걸 아니까 -n이라고 쓰고, 첫 번째 항이 3 나와야 돼. n 대신에 1 넣으면 3 나와야 되네. 그럼 -1 더하기 n 대신에 1 넣을 때 3이 나와야 되죠. -1 더하기 어떤 상수가 3 돼야 되는 거니까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찾아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직선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면 직선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줬었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 다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얘에서도 기울기 역할을 하는 공차와 한 점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뭐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어떤 항 하나를 알려주면은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줘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 봐봐. 얘네 우리가 첫 번째 항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수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너가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서 여기가 n번째 항이라고 하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사이에는 한 칸 차이예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두 칸 차이죠.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세 칸 차이지. 그럼 첫 번째랑 n번째는 몇 칸 차이야? n-1칸 차이가 나서 첫 번째 항에다가 n-1칸 차이가 나니까 n-1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항을 알아. 그러면 n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은 몇 칸 차이예요? n-2칸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n-2의 d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3일 때는 여기가 n-3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an이라고 하는 애는 n번째 항 더하기 n-m의 d가 되는 거니까 보니까 너랑 더했을 때 n이 나오면 되는구나. 여기도 사실 얘가 첫 번째 항이었죠? 너랑 더해서 n이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내가 기울기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제 다시 기울기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뭐 예를 들어 1,1을 지나고 뭐 3,9를 지난다고 해볼게. 괜찮아요? 그럼 얘가 그 수열로 따지면은 n이 1인 거고 a1이 1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a1이 1이에요 준 거고 수열로 치면 a3이 9예요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럼 내가 두 점을 주어진 건데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3에서 1 뺀 거 2분의 9에서 1 뺀 8 해서 기울기가 2분의 8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 애들끼리 빼고 분의 너네들의 값들끼리 뺀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은 너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차가 되는구나 라고 써주실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6 빼기 A2가 얼마인지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몇 칸 차이가 나고 있어? 4칸 차이 나고 있으니까 그냥 너는 바로 4D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거나 표현을 해야 될 때 또는 해석해야 될 때 너무 첫 번째 항에 집착할 필요 없이 유동적으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직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하니까 좀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구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봅시다. 혹시 이것도 일반화 해줘서 써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등차 중 항을 봅시다. 기억나죠? 올. 올. 자, 등차 중 항을 봅시다. 등차 중 항은 어떤 거냐면 A랑 X랑 B랑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랬을 때 X라는 애가 A와 B의 등차 중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니까 X에서 A를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거는 같아야 되는 거고 X 넘어가면은 2X는 A 더하기 B가 돼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서
x라고 하는 애는 a와 b의 뭐가 되는구나? 평균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애는 평균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으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좀 써먹을 거냐면은 얘가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도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어. 이렇게 두 개 더한 애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두 칸씩 차이 나는 이렇게 두 개씩 더한 애도 너의 두 배가 됩니다. 실제로 두 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나 공차 D라고 하면 너는 첫 번째 항 더하기 D, 첫 번째 항 더하기 2D, 첫 번째 항 더하기 3D, 4D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뭐야? 2A 더하기 4D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의 두 배 맞죠? 이렇게 두 개 더해도 두 배 맞죠? 맞아. 그래서 평균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조금 편하겠죠. 괜찮아?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얘를 좀 어떻게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대칭으로 좀 기억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항의 개수가 이렇게 홀수일 수도 있고요.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항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개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우리 그 직선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직선이 있고 뭐 여기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졸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점을 찍든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너네들의 딱 가운데 있는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는 거 맞아요? 대칭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가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세 번째 항의 두 배의 세 번째 항은 뭐랑 같아?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랑 같은 거고요. 또 첫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랑 같다. 또 더 간격이 벌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항의 개수가 짝수개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서 너를 뭐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하면 너는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그 평균이 되는 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쨌든 여기 너랑 너의 가운데에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일곱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 더한 거랑 여섯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더한 애가 같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실제로 가운데 항은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7.5인가?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7.5 항을 잠깐 만들어서 너는 두 배의 7.5 항이랑 같아요. 그래서 너가 평균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석하는 것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있잖아. 내가 이 등차 중항 평균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내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하고 싶어. 실제로 더한다고 하면은 A가 다섯 개 있고요. 맞아? A1부터 2, A5까지 더한다고 하면
A가 5개 있고 D는 1, 2, 3, 4니까 10 되는 거 맞아? 플러스 10 T 이렇게 돼. 근데 우리 얘는 어떤 거랑 어차피 똑같냐면 가운데 있는 평균이 누구예요? 세 번째 항 되는 거 맞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항에다가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 얘 몇 개야? 5개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5 곱하기 세 번째 항이 뭐야? A 플러스 2D 되는 거 맞아?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배우지 않았지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직선으로 해석을 했었으니까 직선으로 뭐 증명을 해 본다고 하면은요. 내가 여기가 뭐 n번째 항, 너는 n번째 항, 너는 l번째 항이어서 둘의 간격이 지금 같다라고 해볼게요. 괜찮아? 그러면 지금 여기의 함수값은 am, 너는 an, 너는 al. 괜찮아? 그래서 나는 am, an, al을 더하고 싶어. 그러면 직선에서는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길이 더하기 길이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얘를 도형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여기서 AN에 대해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 왼쪽에 여기 초록색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여기 삼각형은 직각이고 너의 길이 지금 똑같고 맞아? 합동인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똑같죠? 그럼 내가 주황색 길이 3개를 더할 때 여기 길이랑 여기 더하기 요만큼이 1로 가서 요만큼 길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길이 다 똑같은 거니까 가운데 항의 3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세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등차 수열의 재구성이라는 겁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쓸게. 괜찮아? 근데 내가 2개씩 끊어서요. 이렇게 더 할 거야. 얘네 2개 얼마 차이야? 2칸 차이죠? 2D 차이? 2D 차이니까 얘랑 얘는 4D 차이 나는 거 맞아? 2칸이니까 얘네 2개는 4D 차이 나는 거 맞아? 그럼 또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면 2개씩 더한 애들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재구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등차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2칸씩 가도 여전히 2칸이면 2D 차이 나는 거니까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개수로 더한 애들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는 게 됐으니까 빼는 것도 계속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개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이제 상수를 곱하거나 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2N 플러스 3이라고 하자. 또 다른 수열 BN이라고 하는 애를 5N 빼기 7 이렇게 쓰자고 해볼게요. 괜찮아? 직선으로 먼저 생각해보면
1차 함수, 1차 함수 더하면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빼도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물론 상수항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직선은 맞죠. 그러면 두 등차 수열을 더해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빼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근데 얘네랑은 다른 새로운 등차 수열이 등장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n에 대한 1차식 꼴이 나올 거니까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겠다. 그리고 공차를 구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공차는 너랑 그냥 더하면은 7 되고 빼면은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n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공차가 되는 거니까 너의 공차가 D1이라고 하고 너의 공차가 D2라고 하면 새로운 수열의 공차는 여기서 더했으면 두 개 더한 애가 공차가 되는 거고 뺐으면 두 개를 뺀 애가 공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1차식에다가 1차식을 합성하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다가 등차 수열을 합성하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에다가 등차를 합성하면 여전히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퀴즈를 낼게. 퀴즈? 예를 들어서 내가 등차 수열 전체를 알아. 이 전체를 안다는 게 뭐냐면 AN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전체를 알 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 여기 AN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얘는 A1, A3, A5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그러면은 두 칸씩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 돼? 얘의 공차를 D라고 하자. 그럼 너의 공차는 뭐야? 2D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공차 얼마게? 오. 여기 개수 보면 돼요.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돼. 공차 얼마? 4D. 이렇게 돼.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A에 이 n을 알아. 뭐 얘가 이 n이래. 그러면 AN은 얼마야? EN이 2N이래. AN은 뭐야? N?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요게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이거는 어쨌든 짝수인 애들은 등차 수열이죠.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야? 그냥 수의 나열이에요. 짝수 애들은 등차 수열인데 홀수 번째 애들은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짝수에 대한 정보만 준 거기 때문에 홀수에 대한 부분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네만 딱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등차 수열이 돼서 1, 3, 5 이렇게 증가해. 근데 홀수 번째는 막 갑자기 마이너스 9억. 뭐 여기 뭐 7억. 여기 뭐 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함수랑 다른 점이에요. 이게 함수는 전체를 알면 당연히 부분 알 수 있었고요. 부분을 알아도 당연히 전체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수열은 안 됩니다. 전체를 알면 부분 아는 거는 괜찮아요. 부분을 알면은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을 알 때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싫어 인마. 봐봐. 짝수 번째는 등차 수열인데 홀수 번째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수열이니까. 수열이 그냥 수의 나열이니까. 아무렇게나 짝수애들은 규칙성을 갖지만 홀수애들은 규칙성을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냥 짝수에 대한 정보만 주면. 알겠니?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등차 수열 A에는 이렇게 주면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표현의 차이를 알려줄게. 이거를 밑에다가 쓸까? 표현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열 너 이렇게 수열이라고만 표현하고 AN이 EN이야 라고 하면 AN이 N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수열로 주면 홀수 번째는 뭔지 몰라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등차 수열 AN으로 주고 AEN이 EN이야 라고 하면 이미 전체가 등차 수열인 거를 알려준 거죠. 맞아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AN이 N이야 라고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표현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 팔짱 끼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정리합시다. 합시다. 문제 좀 풀고. 자, 1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오늘은 대표 유형만 할 거예요. 네 번째 항이 얼마? 10. 일곱 번째 항 빼기 다섯 번째 항. 이거 몇 D? 2D가 얼마래? D는 얼마? 뭐 구하래? 첫 번째 항 구하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D가 10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A 4 B 10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봐봐. 이렇게 두 개 더한 애는 뭐랑 같아? 예? 8이랑 같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애는 뭐랑 같아? 2B는 얼마? 그럼 B는 얼마? A 플러스 B랑 B 더하면 A 플러스 2B 나오죠? 답은 얼마? 15. 알았어? 대박, 이걸 알아? 진짜 빡고수잖아. 지울게요. 등차수열의 합 갑시다. 등차수열의 합 진도 또 나가자고. 지울게. 나도 얘기해줘. 어떤 재밌는 얘기 했는지. 아.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균 곱하기 항수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상관은 없어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그거는 안 쓸게. 어떻게 해도 된다.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셔도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고요. 공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공식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써볼게.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S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수열의 합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다 더한 애를 우리가 SN이라고 표현을 해. S가 우리 더하는 거에 영어 그 단어가 뭐야? S로 시작하는 거? 썸? 그 썸 아니고. 그래서 맨 앞 글자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항부터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자는 건데 내가 n번째 항을 마지막 끝항이니까 L이라고 쓸게요. 라스트. 와, 영어 좀 고수인 느낌이 나죠? 얘들아, 이거 몇 개 항 좀 더 쓸게.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끝항이 L이라고 하면은 그 전항은 L-D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나 SN 한 번 더 쓸게. 거꾸로 쓸게요. 여긴 뭐야? L. L 빼기 D. 여기는 L 빼기 2D 되겠죠? 쭉 가서 여기가 A. A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나 이거 더 할 거야. 그럼 뭐야? 2배의 SN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A 더하기 L.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그럼 A 더하기 L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N번째 항이라 그랬죠? 맞아? N번째 항이니까 N개 있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L이 N번 더해졌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애는 N,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L이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이라고. 그럼 L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N번째 항 AN인데 너는 첫 번째 항 더하기 얼마? N-1D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대입해 보시면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라고 써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2배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얘가 평균이겠죠? 맞아?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항수가 식에 녹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은 크게 두 가지로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공식 또는 평균 곱하기 항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네? 그러면 우리 16번을 볼까요? 첫째 항이 이고 얘들아 여기 밑에다가 쓸게. 예제 16번.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S10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 그냥 요거 등차 수열 합공식 쓰자는 거예요. 자, SN은 어떻게 돼?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첫 번째 항 4 더하기 N-1 9죠. D가 얼마래요? 4. 그럼 이거 2 약분하시면은 20 곱하기 10이네? 답은 2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 주실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저 식을 조금 뜯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어차피 변하는 애는 누가 변해? n이 변해요. 맞아? 어차피 a랑 d는 상수야. 그럼 얘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s n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곱하면 n제곱에다가 d 있는 거 맞아? 그러면 2분의 d 곱하기 n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인가?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여기에 지금 상수항 있어 없어? 없죠.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SN이라고 하는 애는 n에 대한 몇 차식이고 그리고 상수항이 얼마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봤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네? 너는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n제곱의 개수는 뭐야? 그죠? 그래서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가 되는구나. 괜찮니? 자, 그리고 얘들아, 내가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 그랬죠. S3은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죠. S1은 뭐예요? A1 더하기 A1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쓸게요. 이렇게 쓸게.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아직 뭐를 안 배웠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아직 안 배웠거든요. 먼저 할까? 얘 먼저 할까? 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우리 A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됐었어? D 곱하기 N에다가 뒤에 어떤 상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애가 AN제곱 플러스 BN이 된다고 해볼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n제곱의 개수 얼마야? 근데 그 n제곱의 개수가 공차를 2로 나눈 거죠. 근데 AN은 n의 개수가 뭐야? 공차죠. 그럼 여기는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요거일 때 몇 n으로 시작해야 돼? 얘가 2분의 d라며 그럼 여긴 d가 와야 되잖아. 뭐로 시작해야 돼? n 개수가 뭐야? 얘가 2분의 d죠. 근데 여기는 n의 개수가 d잖아. 그쵸? 2, A, N 이렇게 시작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상수 이렇게 올 거지? 근데 여기다 잃는 거랑 여기다 잃는 거랑 두 개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죠. 1 넣으면 얼마야? A 플러스 B죠. 1 넣으면 A 플러스 B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B 마이너스 A라고 쓰면 우리 얘를 알고 있으면 너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너를 알면 너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 방법 말고 교과서에 나온 방법도 우리 배울 거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등차 수열에 한해서는 얘가 훨씬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봐봐.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지. 얘가 2분의 d야. 근데 an의 n의 개수가 공차죠.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서 2분의 d가 a지. 그럼 d는 뭐야? 2a잖아. 그래서 공차 2a가 이렇게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뒤에 3번. 여기다 읽는 거랑 여기다 읽는 게 같아야 돼. 그럼 여기 a 플러스 b 나와야 되잖아. 1 넣으면. 근데 여기 2a잖아. b 하나 필요하고 a 하나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배워. 근데 이게 훨씬 빨라.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SN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야. 합시다. 얘들아 이거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이에요. 예? 요거는 수열. 모든 수열. 근데 안 했잖아요. 쌤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걸 다 해야 하죠. 고맙다. 다음번에도 부탁해요. 얘들아 S1이 뭐라고? A11이죠? S2는 뭐야? A1 더하기 A2인 거 맞아? 그죠? 그러면 S의 n-1은 뭐야?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N-1까지 더하는 거죠. SN은 뭐야?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거 끝에 두 개를 혹시 빼도 돼요? 끝에 두 개를 뺄게. SN 빼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줄게요. SN-1은 요게 요만큼 사라지죠? 뭐만 남아?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S0이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N은 두 번째 항부터 돼 라고 하시면 돼.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항 어디서 구해요?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은 요걸로 an 구하는 거랑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an 구하는 방법이랑 두 개 다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자, 첫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나 an을 구하고 싶어. sn에서 sn-1을 빼면 돼. sn은 n제곱 플러스 2n이고요. sn-1은 어떻게 돼? n-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n-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n제곱이니까 소거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2n이니까 소거되네? 여기 2n만 남고 상수항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n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혹시 대답은 불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선생님? SN에서 SN-를 뺀 거잖아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SN이잖아. 아니 앞에를 봐야지. SN이 얘라고 했잖아.
그럼 Sn-를 n자리에 n-를 대입하자는 거니까 요거를 빼자고. 근데 그러면 걔가 an이 된다고. 자, 봐봐. Sn-1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더한 거죠. 맞아? 그럼 여기다가 n번째 항을 더하면 Sn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거 이항시키면 위의 식 나오죠? 그래서 얘가 an이라고.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항 구해보면 S1이랑 무조건 똑같다 그랬죠? 구해보면 이거 얼마야? 3 나오죠? 근데 여기다 넣어도 3 나오네? 그럼 얘는 1부터 되네 하고 슬릿을 쩍 지우면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해볼까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러면 우리 일반항 구할 때 지금 공차가 얼마인 거야?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라 그랬죠? 공차가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d가 지금 1인 거죠? d가 얼마입니까? 그쵸. 와우 대박. 이걸 알아? 진짜 너무 나이스하잖아. n제곱의 개수. 됐어? 그러면 an 쓸 때 뭐라고 하면 돼? 2n 이렇게 쓰자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읽는 거랑 여기에 읽는 게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읽으면 얼마야?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알겠나요? 근데 이 방법도 알고는 있으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거 지워도 돼? 얘만 지워도 돼? 여기 지워도 돼? 자, 그러면은 아직 쓰지 마. 비교해 줄게. 근데 얘들아,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어떤 재미난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 마찬가지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AN 나오는 거죠. 자, SN은 n제곱 2n 플러스 3 되는 거 맞아? Sn-1은 n-1의 제곱 2배의 n-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n제곱 소거되겠죠? 3 소거될 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2n이니까 소거돼서 2n만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가? 아 이거 플러스 1이잖아 바보. 마이너스 1 맞아? 요거 곱하면 뭐야? 똑같이 나와. 신기하죠? 자 근데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S1로 구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 반드시 이거 써주셔야 돼요. 구해보니까 얼마 나와? 6이네. 이렇게 되죠. 맞아? 여기다 읽는 거랑 여기다 읽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밝혀주셔야 돼. 선생님 그러면 이거 꼭 구해봐야 아나요? 그렇진 않아요. 미리 알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운데다 쓸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문제잖아. 얘 원래 없는 애니까. 그죠? 봐봐. 근데 얘는 S형 얼마야? 그럼 얘가 그냥 0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S형 얼마야? 0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는 너는
AN 구하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겠구나. 얘는 첫 번째 항만 다르겠구나라는 거를 0 넣어봐서 0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AN이 지금 똑같이 생겼죠? 맞아? 두 번째 항부터는 여전히 얘랑 지금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3을 더해진 게 있잖아. 여기 3이 더해진 게 이 SN이라는 애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AN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것 빼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맞아? 3을 더할 때 여기에 더해야 돼, 여기에 더해야 돼, 여기에 더해야 돼, 여기에 더해야 돼. 첫 번째 항에 무조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SN이 이렇게 됐죠. 그럼 S1도 3을 더해줬죠. S2도 3 더해지고 3도 3 더해지고 다 영향을 받는 애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이렇게 더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두 번째 항부터는 지금 똑같이 나온 거지. 맞아? 그래서 뭐야? 우리 이거 뒤에 3 있는 거 아깝잖아.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야 라고 불러요. 괜찮니?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일반항을 구할 때 있잖아. 어차피 우리 두 번째 항부터는 AN이 똑같은 거 알죠? 그래서 내가 AN을 구할 때 이거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구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아까 2n 플러스 뭐 나왔어? 1 나왔죠? 그럼 n이 2 이상이야 이렇게 쓰고 첫 번째 항은 S1로 대입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합의 일반항이 SN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할 때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SN에서 SN-1을 뺀다 그랬지. 단 N이 2 이상일 때라 그랬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자? S1이랑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자라고 했었어요. 맞아? 근데 이거 얘를 따로 안 구해도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언제야? S0이 0일 때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S0이 0일 때는 그냥 AN을 구할 때 SN-SN-1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요 경우는 그럼 어떤 거야? S0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등차 수열도 우리가 그래프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그것까지 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맛만 좀 약간 보여드릴게요. 맛만 살짝. 아니요, 안 할 거야. 너네가 조금 실력이 올라오면 그때 할게. 응. 봐봐. SN이 아까 전에 이런 꼴이라 그랬죠. 맞아? 그러면 어차피 n은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왼쪽은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럼 얘가 그래프 개형이 0,0은 무조건 지나죠. 첫 번째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첫 번째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공차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얘가 지금 2분의 공차잖아. 그럼 P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근데 어차피 이 경우 너네 같으면 이거 내겠어 이거 내겠어 시험에? 이거 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시험에 나오고요. 또는 공차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시험에 나오겠죠? 괜찮아? 그 맛보는 김에 조금 더 하면 이거 뭐 대칭성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S8이랑요 S 뭐 10이랑 같아요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S8이 있을 거고 10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칭축이 얼마야? 9죠? 아, 9에서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그럼 얼마야? S18이죠? 아, 얜 0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그냥 이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여기가 0이니까 9가 너의 중점일 거니까요.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 관해서는 개념을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책. 책 뭐? 올림포스. 올림포스 뭐? 뭐 일찍 끝내시나? 책 사야 된다고 지금? 네. 아직 근데 시간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얘들아 개념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 외워야 돼. 제발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에 쌤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외워올까? 근데 그거 한 평이 없어서 이제 한 평 곁으로 보낸다?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그러면은 원장님이 날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숙제 프린트를 드릴게요. 알겠죠? 아니면 대답 못했어. 그럼 책 덮고 백지에다가 개념 써볼 거예요. 다. 한 명이라도 안 해오면. 알겠죠? 다 외워봅시다.